여기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너무 열정적으로 환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저는 이번에 해강그룹 세미나에 처음 오게 된 세일즈 코디네이터의 부서장을 맡고 있는 김상현 차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그 해강그룹 이런 큰 세미나에 제가 하고 있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제가 진작에 왔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와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연도부터 저희 그 비즈니스 아카데미랑 IMM 트레이닝을 저희 부서에서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매달 돌리잖아요, 거의. 그래서 매달 하느라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사장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해강그룹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룹 세미나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제가 이제 가장 처음 온 것이 이번 연도에 이 해강그룹 세미나거든요. 이 해강그룹 세미나를 시작으로 좀 더 이제 자주 방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1시간 20분 동안 강의라는 이제 좀 막중한 임무를 좀 부여받았는데 제가 오늘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아젠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아젠다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장님들한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사장님들 중에 혹시 신입 사업자분들, 신입분들이 계실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신입이란 아직 PM에 가입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아직 PM에 가입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팀 파트너라든지 매니저분들, 그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상당히 많네. 한 10명에서 15분 정도. 네,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이게 그 롤프소르고 회장님께서 작년부터 저희 영업부 이제 직원들한테 시킨 거예요. 이런 세미나 행사를 저희가 참여를 할 때 그 세미나 행사장에 신입 사업자분들이 몇 분인지 꼭 좀 체크를 해서 자기한테 매달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직접 체크를 하고 강의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게 왜 중요한지는 제가 오늘 강의 뒤에 가서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는 보시다시피 회사 소개 및 비전, PM 이벤트 플랜, 컴플라이언스 심화 보상 플랜 이 시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시간 20분이 긴 시간이 아니에요. 네 강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M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1993년 독일에서 오픈해서 한국엔 언제 들어왔어요? 2018년에 들어온 회사입니다. 연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또 사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 회장님은 누구예요? 롤프소르고 회장님입니다. 그 PM 행사, 이제 여기 계신 신규 사업자분들도 PM 행사에 이제 앞으로 참여를 하게 되시면 이 롤프소르그 이 회장님의 명칭을 엄청나게 많이 들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롤프소르고 회장님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시냐면 PM 인터내셔널의 지금 현직 회장이자 창립자이자 CEO이십니다. 말 그대로 이분이 이제 회사를 만드신 분이 창립자이자 CEO. 그리고 저번 베를린 윈터 리더십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 톱 15, 탑 15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현직 회장이자 CEO이자 창립자는 이분이 유일해요. 모든 회사들 중에. 다른 이제 외국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주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회장도 직원이에요. 근데 이제 주주들이 이제 실권자겠죠.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회장님이 말 그대로 모든 파워와 권한을 다 갖고 있습니다. 창립자이자 CEO이자 현직 회장. 그래서 이런 회사의 특징이 뭘까요? 소르그 회장님의 입김과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회사는.
말 그대로 이제 삼성으로 치자면 삼성의 회장보다 권한이 더 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회사에. 말 그대로 삼성 일가 오너 컴퍼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롤프 소르그 컴퍼니예요, 이 회사는. 근데 이제 이러한 회사의 색채라는 거는 창립자가 CEO일 때는 어느 회사나 다 그래요. 비단 PM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회사의 컬러와 색채가 언제 바뀌냐? 다음 회장으로 넘어갈 때. 예를 들어서 다음 회장님 같은 경우는 롤프 소르그 회장님처럼 내가 이 회사 만들었어. 내가 이 회사의 창립자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면 자연히 어느 정도 파워가 분배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저희 회사는 무슨 컴퍼니다? 소르그 컴퍼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코사,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회사는 코사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냥 가입만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저희 회사가 코사의 이사사예요. 이 이사사가 되는 조건은 뭘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결국 무슨 회사예요, 사장님들? 판매회사입니다. 판매회사. 판매회사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네, 매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매출 높으면 이사사 제안이 와요. 그리고 지금 저희 현재 이거는 사장님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거지만 PM 인터내셔널 코리아는 이사사뿐만이 아니라 코사에서 정말 많은 제안들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미 코사에서 PM 인터내셔널은 톱3 안에 드는 회사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 코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 회사하고는 이제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 계신 신규 사업자분들께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을 하실 때 대한민국에 이제 조직이 두 개가 있어요. 코사가 하나가 있고 또 직접 판매 공제조합 메코 두 개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말이 많아요. 아니 이게 왜 두 개로 나눠져 있냐? 하나로 합치면 안 되냐? 제가 얼마 전에 코사 이사사 미팅에 갔을 때도 그 코사의 회장님도 그런 언급을 하시면서 거기에 당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코사, 메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는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예요. 여기서 사장님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코사나 메코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100% 비전 있는 제대로 된 회사냐? 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코사랑 메코에 가입되어 있다고 100% 이제 그렇게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뭘 말씀드릴 수 있냐면 코사랑 메코에 가입을 할 때는 회사가 보증금을 엄청난 액수를 걸어둡니다. 그 보증금을 걸어두는 이유는 뭐예요? 추후 만에 하나 회사가 망하거나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로 외국에 철수됐을 때 사업자분들께서 제품을 잔뜩 사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회사가 없어지면 그 제품들에 대한 반품이 안 되겠죠, 그죠? 그 제품들에 대한 반품을 이 공제조합에 걸어둔 보증금으로 회사가 이 공제조합에서 사장님들께 반품을 진행해드립니다. 회사가 철수하거나 망했을 때 이 보증금을 못 빼요. 자, 그래서 엄청난 액수를 처음부터 걸어둡니다. 자, 이게 뜻하는 바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입만 되어 있다고 제대로 된 회사는 아니겠지만 여기에 가입조차 되어 있지 않은 회사는 소위 말해서 얼마나 문제가 많을지 사장님들께서도 예상이 가능하신 부분이죠, 그죠? PM 인터내셔널 코리아는 이제 코사의 이사사로서 엄청난 권한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사회적 책임도 많이 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PM 인터내셔널이 얼마나 적법하고 제대로 된 회사냐를 논할 때 이 부분을 사장님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공제 금액은 얼마나 들어는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마어마한 액수를 저희가 들어놨습니다. 공제조합에.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PM의 성장률 그래프입니다. PM의 성장률 그래프인데 최신 자료가 아니에요, 그죠? 2020년 7월 자료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최신 자료는 제가 뒤에 가서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3등분 해봤어요. 초창기 2018년 4월 2018년 4월 하면 뭐예요? PM 인터내셔널 코리아가 오픈한 연도와 달입니다. 그때부터 회사가 딱 시작을 했어요. 초창기에는 매출 성장이 거의 없었어요.
이때는 정말 말 그대로 직원들이 밤 12시에 퇴근하면서 모든 거를 셋업했던 시기고 중반부부터 탄력을 받아서 매출이 상승하죠. 그 후반부에 가파르게 치고 나가는 형상. 이게 PM 인터내셔널 코리아 성장의 역사인데 재밌는 점은 PM 인터내셔널 코리아에만 이런 트렌드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거 역시 최신 자료가 아니에요. 보시면 이게 2020년 발표 자료입니다. 2019년 자료이기 때문에 2020년 발표 자료예요. 2020년이면 2018년 4월 달에 PM이 오픈했고 이게 2020년 중반 정도에 발표가 됐으니까 딱 2년 만에 오픈한 지 2년 만에 PM 인터내셔널 코리아가 업계 9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벌써 PM 인터내셔널은 떠들썩했어요. 오픈한 지 2년 된 회사가 톱10 안에 벌써 진입해? 라고 벌써 떠들썩 하던 와중에 이 자료 역시 최신 자료가 아닙니다. 이 자료는 언제 자료예요? 2021년 발표 자료입니다. 2021년 중순에 발표된 거니까 딱 3년 만에 PM 인터내셔널 코리아가 톱5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벌써 PM 인터내셔널 코리아는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의 태풍의 핵이에요.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견제하고 바라보고 이런 회사가 벌써 오픈한 지 3년 만에 됐습니다. 전례가 없거든요. 오픈한 지 3년 된 회사가 그리고 완전히 한국에선 무명이었어요. PM 인터내셔널 코리아는. 완전히 무명이었던 3년 된 회사가 톱5 안에 이렇게 진입을 한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저희가 9위권에 있을 때만 해도 PM 인터내셔널 잠깐 반짝이다. 곧 무너진다.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 톱5 안에 3년 만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발표될 예정이에요. 올해 7월 달에 PM 인터내셔널 코리아가 2022년 기준 업계 3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톱3 안에 들었어요.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톱3 저희 PM 인터내셔널 코리아는 업계 내 견제가 항상 있었어요. 저희가 15위를 했을 때도 그땐 별 관심이 없어. 9위를 했을 때도 곧 끝난다. 4위를 했을 때도 곧 끝난다. 3위를 하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올라갈 때만큼 올라갔다. 왜? 매출액을 한번 보세요. 올라갈 때만큼 올라갔다. 3위까지가 이제 한계다. 3위의 벽을 넘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저희 PM 인터내셔널 코리아는 장담하건대 제가 말씀드리는 바지만 3위에서 조금 머무를 거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PM 인터내셔널 코리아는 이제 2위, 1위 탈환 목적에 있고 저희 직원들이 이제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해서 이제 1조 매출 돌파 그 부분을 저희가 전심을 다해서 준비 중입니다. 향후 5년 안에 이제 매출 1조 돌파가 목표입니다. 1조 돌파 못할 거라고 하는 업계의 견제들도 많은데 사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내부 사정을 다 알잖아요. 1조 돌파합니다. 언제 돌파하냐가 문제지 거기에 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목표는 5년 안에 1조 돌파. 1조 원 돌파라는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회사도 입에 담지 못해요. 불가능하다 그거는. 이제 뭐 최상위에 있는 사장님도 지금 보시고 계시는 저 회사들이 이미 꽉 잡고 있고 1조 돌파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업계 내에서도 팽배하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PM은. 사장님들께서도 저희 직원들끼리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오상준 대표님이나 저나 항상 직원들끼리 하는 말이 뭐냐면 저희 회사는 직원들 면면이 참 다행해요. 이제 대표님 같이 이 업계에서 25년 이상 근무했던 베테랑도 계시고 오늘 저와 같이 온 유성현 사원 같이 이 업계 경험이 전혀 없는 직원들도 있고 정말 어우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들끼리 경력이 많건 적건 항상 하는 소리가 정말 호랑이 같은 회사다 이 회사는. 이런 회사는 살면서 본 적이 없다. 경력이 많은 베테랑이든 아니면 다른 업계 경험이 있는 신입이나 뭐 중간급 관리자든 이런 회사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급성장하는 멈추지 않는 호랑이 가도 같은 회사는 PM 말고는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저희 직원들끼리도 해요. 그래서 사장님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자분들이 됐던 직원분들이 됐던 저희는 호랑이 등 위에 타고 있는 겁니다. 호랑이 등에 타고 있으면 뭘 해야 돼요? 호랑이 등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호랑이는 등에 탄 누가 떨어져서 죽든 말든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럼 저희 그 등 위에 타고 있는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 그대로 호랑이 귀를 꽉 붙잡고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쵸? 이 호랑이는 1조 이상 갑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버티냐, 어떻게 살아남냐, 그 등 위에 어떻게 올라타냐, 이 부분만 궁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성장은 저희 직원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한국 얘기만 했는데 전 세계의 PM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PM 인터내셔널 본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장님들? 네, 여기서 신규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하실 분들이 있는데 독일 회사라면서 왜 본사가 룩셈부르크에 있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은 아시아에서 글로벌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보통 본사를 어디에 많이 둬요? 싱가포르. 왜 싱가포르에 많이 둘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네, 맞아요. 세금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세금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싱가포르에 본사를 뒀을 때 가장 이익이 많기 때문에 아시아 본사를 보통 싱가포르에 두는 거고 유럽의 싱가포르이 바로 룩셈부르크예요. 원래 PM 인터내셔널 본사는 독일 스파이어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스파이어. 하지만 이제 회사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세금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회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룩셈부르크로 옮기자. 회사 재경부와 이런 부분은 전부 룩셈부르크로 옮겨야겠다. 해서 룩셈부르크로 이제 본사가 간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원래 본사였던 독일 스파이어 유럽 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국제 본사였지만 이제는 유럽 본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두 군데 다 다녀봤는데 규모로 보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파이어 본사가 아직까지도 전 세계 본사다라고 말씀드릴 만해요. 룩셈부르크 본사 같은 경우는 정말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서 직원들 참 부럽더라고요. 건물이 너무 이뻐요. 외관이나 내관이나 정말 잘 해놨는데 근데 규모로 따지자면 아직까지 유럽 본사가 월등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룩셈부르크 본사는 그 어떤 느낌이냐면 회사 재경부랑 뭐 이런 부서들이 옮긴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그리고 다른 메이저 부서들은 전부 아직까지도 독일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들께서 이번 6월 달에 W30주년 월드 콩그레스 가시는 분들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월드 콩그레스 가시는 분들. 네.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지금 저희 일정이 확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독일 스파이어나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기 계신 사장님들께서 한번 방문해 보시면 정말 사장님들 동기부여도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미국 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동부 서부 나눠져 있어요. 플로리다에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미국 본사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사업을 제대로 잘하고 계신 사장님들이 어느 나라 사장님들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 사장님들입니다. 이게 참 의미하는 바가 커요. PM 같은 경우는 유럽 회사죠, 그죠? 유럽에 본사가 있는 회사예요. 근데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 외국계 회사들은 보통 다 어느 나라 회사들이에요? 미국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에 진출할 때 어떤 그림이 되냐면 미국에서는 이미 파이가 많이 커졌고 그 다음에 한국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세계로 눈을 돌려야겠다 이래서. 그래서 한국에 계신 사장님들이 이미 미국에 넘어가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처럼 원서버도 아니에요. 그죠? 나라들마다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글로벌 원서버잖아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많지 않고 또 미국계 회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역으로 한국 사장님들이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하는 환경이 조성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회사는 특이하게도
유럽 회사입니다. 유럽 회사이고 미국이 가장 신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말 그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란 나라는 어쨌든 간에 명실상부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매출 1위의 나라입니다. 압도적인 1위예요.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어디예요? 한국입니다. 원래 1등 미국, 2등 중국, 3위 독일, 4위 한국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PM 인터내셔널 코리아의 급성장 덕분에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매출 순위가 한국이 독일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소록 회장님이 참 재밌다 그래요. 얘 내가 독일 회사 때문에 한국이 독일을 이겼네. 왜냐면 맞거든요. 그 매출 추이를 보시면 원래 3위, 4위 고정적으로 가다가 급격한 변화가 있어서 한국이 독일을 이긴 거잖아요. 그 급격한 변화의 대표 주자가 PM이었어요. 향후 몇 년간. 그래서 PM 때문에 한국이 독일을 이겼다라고 얘기해도 솔직히 큰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튼 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말 그대로 PM에서 기회의 땅입니다. 신생 국가예요, 미국이. 그렇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사장님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지금 미국으로 가셔서 사업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소르고 회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여기세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미팅을 했어요. 소르고 회장님이랑. 대체 왜 한국 사장님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잘하냐. 그거에 대한 정보를 좀 달라. 왜냐면 소르고 회장님도 미국 시장에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가장 포텐셜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미국을 한국 사장님들이 지금 길을 다 닦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는 이미 대한민국의 사업자분들의 경우는 이미 전 세계 PM 글로벌 내에서 어느 나라에 갖다 놓아도 가장 압도적이고 잘하는 사장님들이다라는 게 이미 PM 내에서도 소문이 다 퍼져 있어요. 사장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좀 자긍심을 가지시고 국내 사업이 먼저이기 때문에 국내 사업을 먼저 열심히 하시고 국내 사업에서 이 정도는 조금 셋업이 됐다. 해외로도 눈을 돌리고 싶다. 이런 사장님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 또 미국 시장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은 정말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에 다 진출해 계세요. 거기서 가장 다 잘 나가고 계세요. 거의 지사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사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시아 태평양 본사, 사장님들도 알고 계시는 마커스가 있는 곳이죠. 아시아 태평양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싱가포르 본사 건물이 이 건물 굉장히 나이스한 건물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본사 건물이 이전을 하게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사장님들 역시 누굴까요? 저희 대한민국 사장님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장님들께서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뭐 다른 나라 직원들이나 사업자들한테 갑질을 하라는 말씀 아니시지만 충분히 당당하셔도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명실상부 PM의 넘버1 컨트리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입니다. 5년 만에 이거는 점점 더 고착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신 자료입니다. 1994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PM의 성장률 그래프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 성장률 그래프 트렌드를 그 궤를 같이 하죠. 요 1994년 초반부에는 말 그대로 이제 소르고 회장님이랑 비키 여사님께서 목숨 걸고 뛰던 때예요. 회사를 딱 처음 오픈해서 이 회사가 당장 다음 달에 사라질지 내년에 사라질지도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소르고 회장님, 비키 여사님 뭘 가장 중점적으로 하셨어요? 월드 투어나 이런 거 다니시면서 직접 사업자분들 이끌고 다니시면서 비키 여사님이 밥 해드리고 소르고 회장님이 맨날 강당에서 4시간, 5시간씩 스피치하고 이러던 때래요. 요때가. 그리고 요 중반부는 어느 때냐면 요 중반부에 좀 탄력을 받기 시작하죠. 요 중반부는 제가 알아보니까 어떤 때냐면 PM이 유럽을 장악했던 때라고 합니다. 요 중반부 구간이. 이 중반부 구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PM이 아직 작은 신생 회사고 유럽 내에서도 거의 인지도가 없는 무명의 회사였대요. 근데 유럽 내에도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유럽 내에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 연합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그 리더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뭐 상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뭐 이런데요, 유럽에서는. 그때 PM이 화두에 올라왔대요. PM이라는 회사가 아직 조그만데 거기 뭐 내가 회장을 만나봤는데 괜찮더라, 회사.
뭐 이런 얘기가 돌았대요. 이런 얘기가 돌다가 어느 시점에 요때쯤 본격적으로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유럽 리더들이 PM으로 대거 이탈을 했대요. 나 한번 PM에 걸어보겠어. 이러면서. 그때가 요때래요. 그러니까 이제 도미노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어떤 특정 유럽 리더 사장님들이 PM으로 오고 다른 유럽의 리더 사장님들도 다 따라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PM이 자연스럽게 유럽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 중반부가 그때고 이 후반부가 이제 언제일까요, 사장님들? 날짜를 보시면 PM이 아시아 진출을 본격화했을 때, 아시아 진출을 본격화했을 때 PM의 성장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 회사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가족경영 회사예요. 가족경영 회사. 가족경영 회사가 참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사장님들한테 왜 중요한지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고요. 혁신적인 기업, 건전한 재무구조. 자, 이 두 단어가 참 포괄적인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PM을 설명하는 단어로 끝이다 라고 말해도 제가 봤을 땐 과언이 아니에요. 그 내부에 있는 뜻을 알고 있다면. 혁신적인 기업, PM은 참 혁신적인 기업이에요. 많은 면에서. 근데 결국 사장님들이 아셔야 될 가장 중요한 혁신은 뭐냐면 결국에는 제품의 혁신입니다. 제품의 혁신. PM 인터내셔널 이전에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제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보상 플랜, 어떻게 수당 받느냐가 그게 다지 제품은 뭐 아무거나 갖다 놓고 팔아도 된다. 이런 마인드의 회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PM은 정반대예요. 제품이 좋아야 된다. 제품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사업자들 일이 쉬워지고 사업자들 일이 쉬워져야 그 회사가 롱런할 수 있다. 이게 회장님의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제품이 가장 중요하다. 역발상이었던 거죠.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그래서 이 회사는 요걸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전에 그 부분, 건전한 재무구조. 독일 회사예요. 그죠? 독일인들이 정말 같이 일해보신 독일인들하고 같이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짠돌이입니다. 심각할 정도로 돈을 많이 아끼고 회사 재무를 투명하게 운영해요. 그래서 우리끼리도 그래. 아니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하는 회사가 어딨냐. 솔직히 말해서 회사 운영할 때.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돈을 많이 아껴요.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아껴서 이 회사가 돈을 아끼지 않는 부분이 바로 제품입니다. 제품의 개발과 제품의 업그레이드에 있어서 이 회사는 돈을 여기서 딸딸딸딸 긁어 모아서 여기에 다 투자를 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사장님들 수당으로 잡히는 부분. 특히 초기 사업자분들 수당으로 잡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회사는 돈을 아끼지 않아요. 가장 큰 예로 제가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회사는 IMM 직급만 달성해도 어디를 가요? 6월 달에 유럽 여행을 갑니다. IMM 직급만 달성해도.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회사에서 IMM 정도 직급 달성하면 보통 제주도나 동남아 여행도 잘 안 보내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정도 직급이면. 근데 이 회사는 유럽 여행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들에서 진짜 최고 핀들만 가는 거예요. 하위 핀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유럽 여행 같은 거는. 하지만 이 회사는 IMM 직급만 달성을 해도 유럽 여행, 초호화 유럽 여행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보내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사장님들 여행 보내드리는 그 비용도 다 사장님들 수당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비용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듭니다. IMM 분들 유럽에 보내는데. 하지만 회사가 그 투자에 아끼지 않아요. 사장님들 수당으로 잡히는 부분과 저희 회사 제품 개발에 있어서는 이 회사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 회장님의 마인드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초기 사업자들 수당 빵빵하게 주고 제품 끝내주면 얘기 끝난 거 아니냐.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 그럼 그 회사는 성공하기 싫어도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게 회장님의 마인드고 PM 인터내셔널의 지금 성장률 트렌드와 역사를 보면 그 말이 회장님의 그 전략이 제가 봤을 땐 틀린 생각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됐죠. 그죠? PM 인터내셔널 코리아가 이제 전 세계 랭킹 몇이에요? 8위.
8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9위에서 8위가 됐어요. 소르고 회장님께서 이제 딱 보시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톱 15, 톱 15위 회사들끼리, CEO들끼리 다 모이는 자리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이제 말 그대로 그 회사의 회장들끼리 다 모이는 건데, 소르고 회장님이 저번 베를린 에스텔 호텔에서 말씀하시길 다 모였대요. 15명이. 15명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유럽인은 자기 혼자밖에 없고, 그리고 창립자도 자기 혼자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생각을 하신 부분이 뭐예요? 야, 이거 할만하다. 한번 이겨볼 만하다. 톱5 진입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느낌을 강하게 받으셨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느리대요. 의사결정권자가 나눠져 있으면 회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결정을 못 내려요. 의사결정권자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해요?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서로. 근데 사장님들 아시죠? 사람들끼리 모여있을 때 합의가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예로 말씀드리자면 일본 회사들이, 이거는 다른 번외적인 얘기인데, 일본 회사들이 대한민국 회사들한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밀리죠. 그죠? 일본에 있는 대기업들이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을 지금에 밀립니다. 밀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일본 회사는 의사결정권자들이 많아요. 일본 회사들은 뭐 결정을 못 내린대요. 뭐 안건을.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어떤 시스템이에요? 회장이 그냥 끌고 가잖아요. 그냥 입 다물고 따라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게 맞았던 거예요. 빨리빨리 되니까 회장이 하라 그러면 밑에 직원들은 다 까라면 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 처리가 빨리빨리 돼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세태나 이런 거에 긴밀하게 대응이 되고 결국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일본 대기업들보다 앞서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PM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르고 회장님이 그 부분에서 가능성을 본 거예요. 야, 이거 할만하다. 얘네는 뭐 결정도 못 내리네. 지네들끼리. 회장도 아무 힘이 없고. 그런 면에서 PM 인터내셔널 톱5 진입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사장님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올해 상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파리 달성하고 브라보 인터내셔널 상, 브라보 성장상, 브라보 인터내셔널 상 이런 거 많이 받았어요. 이번 연도에. 그리고 NTC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제품 강의를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NTC 같은 경우는 사장님들께서도 가장 알아주셔야 될 우리 회사 제품 컨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왜? NTC 이 부분이 다른 시장에서 다른 회사 제품들과 우리 회사 제품들의 차별화를 가져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아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회사 최고 직급자 사장님들을 보시면 강의를 하실 때 이 NTC 이런 무대 위에 올라오시잖아요. NTC 얘기만 제가 한번 세워봤어요. 한 50번, 100번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왜? 말씀드렸듯이 우리 회사는 어떤 컨셉이에요? 사장님들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장님들이 제품이 대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회사 컨셉이에요. 당연히 일을 사장님들이 하시는 거지만 사장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막 미친 듯이 뛴다. 뭐 그런 게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장님들이 제품 덕을 보셔야 돼요. 사업을 하실 때. 사람들이 제품 먹고 제품 좋네. 소리가 나오게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그 제품을 셀링을 하시려면 이 NTC 이 부분을 아무리 언급을 많이 하셔도 부족한 부분이 아닌 겁니다. 저 이 부분 안 넣었는데 뭔지 모르겠나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 제품 저희 회사 제품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만들어요. 우리 회사 과학팀입니다. 여기 위에 토비아스 퀸의 이 박사님 보이시죠? 이분이 대장이에요. 이분이 저희 과학팀 대장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분의 이제 오더를 받아서 저희 회사 제품들을 만드는 겁니다. 토비아스 퀸의 박사님의 오더를 받아서 여기 계신 버나드 처 이 부분이 싱가포르에 계신 박사님이죠. 오더를 받아서 제품을 만들고 마커스 이켄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봤어요.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제품의 이제 핵심 개발자 중에 하나고 여기 계신 분들 토스텐 웨버 이분도 이제 그리고 아냐 분더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회사 제품 개발을 담당하는 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회사 제품을 논의할 때 한 가지 필수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게 바로 안정성입니다.
저희 회사 제품들은 이제 룩셈부르크 과학연구소와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과학팀, 이제 우리 회사 소속 과학팀 분들이, 독일 과학자분들이 합작을 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이에요. 합작을 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회사 제품은 모두 유럽 쾰른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쾰른 리스트는 말 그대로 쾰른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들은 올림픽 수준의 도핑 테스트에서 안전한 회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운동선수들한테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자, 올림픽 선수들이, 전 세계 올림픽 선수들,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태릉 선수촌, 진천 선수촌에 우리 피트라인 제품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종목 불문하고, 레슬링, 유도, 하키, 배구, 이런 부분에 저희 회사 피트라인 제품이 벌써 많이 퍼져 있어요. 그리고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들이 저희 회사 제품을 애용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림픽 수준의 도핑 테스트라는 게 정말 빡빡합니다. 그 전날 아스피린 하나만 잘못 먹어도 도핑 테스트에 걸릴 수가 있는 게 올림픽 테스트거든요. 근데 그런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믿고 먹어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말은 뭐예요? 안전한 제품이란 거예요. 올림픽 수준의 도핑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제품이면 사장님들, 진짜 까놓고 말해서 그냥 걱정 않고 드셔도 되는 제품이다라는 거를 이걸로 저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올림픽 선수들이, 올림픽 말할 필요가 없죠? 경쟁이 얼마나 빡셀지는, 그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림픽의 경쟁에 대해서는. 그런 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이, 그런 올림픽 국제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이 우리 회사 제품을 먹을 때, 우리 회사 제품이 도움이 안 되면 먹을까요? 운동선수들은 이기기 위해선 뭔 짓이라도 합니다.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진짜로 정말 무슨 짓이든 하는데, 그게 이제 프로 운동선수들인데, 프로 운동선수들이 우리 제품을 찾는다. 이거는 저희가 단순히 협찬을 해주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운동선수들이 직접 먹어보고 운동을 하고 시합을 뛰어봤을 때 퍼포먼스의 향상을 내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찾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는 벌써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겁니다. 우리 회사 제품은 뭐예요? 그만큼 효과가 좋은 제품과의 동시에 그만큼 안전한 제품이다 라는 게 이 스토리로 증명이 된 거죠. 그죠? 그게 왜 가능하냐면, 그렇게 빡센 올림픽 도핑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해요, 우리 회사 제품이? 우리 회사 제품은 약이 아니라 식품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죠? 쌀밥이랑 스테이크 많이 먹는다고 도핑 테스트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회사 제품이 약이 아니라 식품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수많은, 참고로 제가 이제 더 이상 스포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진 않지만 제가 다 끌어온 협회들입니다. 대한레슬링협회, 대한탁구협회, 한국프로골프협회와 저희 PM 인터내셔널은 공식 체결을 맺었고요. 가장 마지막으로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이렇게 협약을 맺은 바 있고, 얼마 전 내셔널 콩그레스 때 발표가 됐듯이 저희 회사 대표, 한국 대표가 아니에요. 아시아 태평양 대표 운동선수로 우리 한국의 펜싱 금메달 김준호 선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김준호 선수를 고르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올림픽 금메달이고 방송 지금 많이 타고 있고, 그리고 여자 사장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생기고 키도 커요. 확실히 어필이 되겠다 싶어서 김준호 선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운동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또 뭐예요? 봉사활동에도 집중을 합니다. 비키 소로그 여사님이 이제 자선대사이신데, 이제 저희 회사 제품들이 팔려나갈 때 그 일정 수익을 회사가 갖는 게 아니라 전부 전 세계 결핍 아동들에게 지원을 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실 때, 힘드실 때, 동기부여가 필요하실 때, 보람을 느끼실 부분이 필요하실 때, 사장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물론 저희 모두 다 알겠지만 개인의 성공과 개인의 영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다 보면 모티베이션이 사람인 이상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항상 생각을 하십시오. 사장님들이 하고 계시는 모든 사업 활동은 뭐예요? 이런 전 세계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지원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보람차게 사장님들께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신 자료, 아까 말씀드렸던 최신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성장률 그래프의 최신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 재무제표를 보실 줄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스파이크를 띄면서 성장하잖아요. 그죠? 이게 회사에서 바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성장률 그래프입니다. 정말 교과서적인 성장률 그래프예요. 이 세상에 직선으로 이건 없습니다. 만약 직선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회사가 있으면 회사 재무제표를 딱 뽑았을 때 뭔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회사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회사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고 그걸로 더 크게 반등하고 또 떨어지고 더 크게 반등하고 떨어지고 이게 말 그대로 정말 정직하게 교과서적으로 정도를 걸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PM 인터내셔널 같은 회사만이 가능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사장님들. 우리 회사가 5년 만에 정말 급성장을 했죠, 그죠? 그럼 다 이렇게 생각해요. 야, 쟤네 뭐 좀 했네. 뭐 좀 불법을 했든지 조금 남한테 알릴 수 없는 뭔가를 했네. 그런 사람들도 우리 회사 재무제표를 보고 깜짝 놀라요. 너무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PM이. 정도를, 이런 저희가 생각이 있잖아요. 정도를 걸으면 빨리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회사는 정도를 걸으면서 또 그와 동시에 무시무시하게 빨리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정말 대단한 회사예요. 그런 면에서 PM 인터내셔널은.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 매출 성장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제가 참고로 2018년 12월에 입사를 했어요, 사장님들. 2018년 12월에 입사를 했는데 2018년 4월 달에 오픈을 했고 12월 달 한 초반이었나 중순인가에 입사를 해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12월이 끝나잖아요. 12월 말일에 그때 직원들도 거의 몇 명 없었어요. 한 20명 있었나? 저희 20명이서 다 같이 회식을 했습니다.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다 취하고. 왜? 매출 100억 넘었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2018년 말에. 그래서 저는 입사한 지 2주도 안 돼서 그냥 얼떨결에 회식 가서 저도 막 미친 듯이 술 먹고 그랬는데 그때 회사 저희 20명 남짓한 직원들이 난리를 쳤거든요. 100억 넘었다 이러면서. 왜 저게 중요하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50억 매출, 년 매출 50억만 넘어도 그 회사는 사라지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50억만 넘어도. 그래서 저희 회사 처음 목표가 오픈했어요. 야, 50억만 넘자. 이거였대요. 50억만 넘자 했는데 100억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대박이다. 아, 우리 회사 이제 큰다. 대박이다. 이제 이대로만 쭉 가면 된다. 이대로만 쭉 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에 920억, 2020년에 2,500억, 2021년에 3,700억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도 저희가 이제 2018년 쫑파티 때 100억 넘었다고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저희 직원들도 감당이 안 되고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억상 쫑파티 때 유일하게 야 100억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오상준 대표님이셨습니다. 대표님이 안 기뻐했어요. 야 100억은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나 열심히 많이 마셔. 그렇게 제 기억이 나요. 다른 직원들은 다 좋아했었는데 아마 근데 대표님도 제가 봤을 때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은 예상 못하셨을 거예요. 100억보다 더 성장할 줄로 아셨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원들이 어떻게 해요? 플랜을 미친 듯이 달마다 수정했습니다. 매출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야 이거 더 잡아야 된다. 더 잡아야 된다. 더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 정도로 대한민국 시장에서 반응이 이 정도로 뜨거울지는 저희도 예상을 못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100억만 넘어도 그 회사는 존속이 되는데 이번 연도 매출 얼마였어요? 5,500억. 업계 3위. 무시무시한 회사입니다. 직원들이 괜히 호랑이 같은 회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회사는 본 적이 없다고. 정말 사장님들도 사업 많이 하신 사장님들,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많으신 사장님들은 저한테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런 회사는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사장님들은 정말 말 그대로 기회의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저희 회사
목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업부와 백오피스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회사예요. 이게 소르고 회장님의 뜻이기도 해요. 회사가 영업부가 모든 걸 끌고 가면 회사 살림이 개판이 됩니다. 그리고 백오피스가 모든 걸 끌고 가게 되면 그 회사는 매출이 안 나요. 그래서 소르고 회장님이 내린 결단이에요. 너네 둘이 같이 합의를 봐서 결정을 내려라. 너네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든 싸우든 뭐든 알아서 해서 회사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때 그런 식으로 결정을 내려라. 이게 소르고 회장님의 뜻이에요. 저는 영업 사이드입니다. 저 영업 사이드에서 이번 연도에 할 일은 뭐예요? 먼저 경기도 평택지사가 오픈합니다. 경기도 평택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에 본사가 여의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의도 한 군데가 서울 경기 지역을 다 커버하는 건 실질적으로 좀 힘들어요. 여의도까지 오시는데 힘든 사장님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정도 다리로 위치적으로 어디가 좋을까 하고 봤을 때 경기 평택지사가 맞겠다 해가지고 이곳을 결정되었습니다. 사무실 자리 다 받았고요. 공사 들어가고 있고요. 직원들이 지금 거의 다 뽑혔습니다. 곧 경기 평택지사 오픈할 겁니다. 국내외 이벤트 정상화, BA 포함, BA, IMM 트레이닝, 해외 이벤트들. 이제 코로나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이 회사가 모든 거를 정상화하고 운영을 할 거고요. 스태프 역량 강화,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FAB 정상 유지. FAB 같은 경우도 사장님들 아시겠지만 FAB 같은 경우는 보상 플랜이 아니에요. 프로모션입니다. 프로모션. 근데 여기 계신 사장님들, 베테랑 사장님들은 아시겠지만 신규 사업자분들 중에 이 FAB 보너스 타는 재미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FAB 보너스 정상 유지, BA 티켓 정책. BA 티켓 사기 힘드시죠, 사장님들?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항상 고심에 고심을 꺼내고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지만 사장님들도 아셔야 될 게 수요가 어마어마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사실상 제한적이에요. 거의 아이돌 콘서트 티켓급입니다. 저희 회사 BA 티켓은 그죠? 그만큼 순식간에 팔려나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 머리를 굴려봐도 조금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사장님들이 순식간에 접속해서 다 사가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죠? 또 하나는 윤리강령 강화. 이건 제가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자, 백오피스에서는 뭐냐? 콜센터 확장. 콜센터 확장해야 되죠. 그죠? 전화 더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IT 시설 확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일맥상통해요. IT 시설이 확장돼야 사장님들 사업, BA 티켓 구매가 됐든 뭐가 됐든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물류 시설 확장. 당연합니다. 매출 커지면 제품 더 들어와야죠. 카드 제휴 혜택. 이거 아시죠? PM 하나 카드. 그거 말씀드린 거고. 아보 가격 경쟁력 유지.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에서 오토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많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싼 편이에요. 이거를 저희가 한국의 이 경쟁력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생각이고 8주 제품 확보. 이거는 제품 TNA를 최소화하게끔 만들어 놓은 플랜입니다. 8주간의 제품 예비문이 저희 회사 창고에 항상 쌓아두겠다. 어떤 제품이든. 이런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회사는 매년 소르고 회장님께서 발표하시는 슬로건이 있어요. 그죠? 그 슬로건이 말씀드리면 각 연도 말에 소르고 회장님께서 직접 생각하시는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이 슬로건이 사장님들 그냥 뭐 흘려듣지 마시고 요 슬로건을 보시면 이 연도에 이 회사가 뭘 집중해서 어떻게 운영할지가 큰 그림적으로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이 슬로건이 그냥 지나치실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2018년 멈출 수 없는 높은 차원의 레벨업. 이건 조금 번역이 잘못된 거고 엄밀히 말하자면 다른 차원으로의 도약 이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시아 시장 진출을 이미 해요. 이때 아시아 시장 진출이 엄청나게 본격화됐거든요. 2017년, 2018년도에. 소르고 회장님이 그거 예상하시고 쓰신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도약하겠다. 아시아 시장을 발판으로. 2019년 당신의 한계를 돌파하세요. 자, 아시아 쪽에 이제 셋업 돼 있고 이스태블리시 돼 있으니까 매출 확 끌어올리자. 이거였어요. 2019년은. 2020년 힘차게 나아가세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터질 줄 모르고
회장님께서 그냥 하셨던 그거고 2021년 이거는 회장님께서 100%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크게 생각하고 대담하십시오 라고 소르고 회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만드신 문구예요. 2022년도는 뭐였어요? Own your future. 사장님들의 미래는 사장님의 손으로 쟁취하세요. 이것도 코로나를 염두에 두시면서 코로나에서 점점 깨어나고 있는 시장을 보시고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이번 연도 슬로건은 뭐예요? Make dreams come true. 사장님들의 꿈을 실현하십시오. 이제 박차고 나아가라. 코로나는 없다. 회장님께서 세이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원 미팅 때. 다 의미가 있으신 겁니다. 이 슬로건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회사 소개 및 비전 소개는 마치고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인센티브 투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회사 인센티브 투어 프로그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PM에 대해서 아시는 사장님들,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면 PM은 이벤트 컴퍼니다. 여행 컴퍼니다. 여행사다. 우스갯소리로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여행이 중요합니다. 이 회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여행 같은 경우는 다 사장님들 수당으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사장님들 수당이에요. 그리고 소르고 회장님이 생각이 확고하신 게 돈으로 주는 보상과 여행으로 주는 보상은 그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명백히 다르다. 소르고 회장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돈으로 중요한 건 물론 중요한데 그게 다가 아니다. 거기서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사장님들이 전 세계로 여행을 다니시면서 그 부분까지도 다 채워진다. 이게 소르고 회장님이 항상 생각하고 계시는 생각이세요. 그래서 사장님들 수당 나가는 거에 못지않게 여행에 목숨을 거십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게 IMM 말씀드렸듯이 IMM 트레이닝은 뭐예요?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 소피텔 잠실 호텔에서 1박 2일 동안 행사를 여는 그런 시스템이죠. 다 참여하신 사장님들 아실 거예요. 여기 소피텔 갔다 오신 분? 네. 소피텔 다들 좋으셨죠? 그때 거기서 다 저도 만나 뵈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제가 한 가지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이번 연도에 챌린지가 들어왔어요. 한국만 왜 이렇게 IMM 트레이닝 비용이 인당 비용이 높냐? 좀 줄여라. 이런 압박이 들어오더라고요. 본사에서. 근데 그대로 따르면 소피텔에서 더 이상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말 그대로 어떻게 했냐? 배째라로 나갔습니다. 배째라. 우린 그렇게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넘버원인데 우리 매출 떨어지면 니네가 책임질 거냐? 이렇게 하니까 그럼 어디 본사도 다 쪼이죠. 왜냐면 한국 매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이 회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저희가 그런 식으로 나갔어요. 절대 그건 수용할 수 없고 그렇게 했을 때 매출 떨어지면 네 책임이다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거의 사생결단식으로 사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회사에서 소피텔에서 계속해서 IMM 트레이닝을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IMM 되실 신규 사업자분들은 꼭 소피텔 참여하십시오. 저희가 그런 식으로 배째라로 나갈 정도로 사소한 이유가 있습니다. IMM 트레이닝 그만큼 저희 회사에서 중요해요. 그리고 WMC 엑스트라 트립. 이번 연도는 뭐예요? 30주년 월드 콩그레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저희가 이번 연도에 한 1200분이 가십니다. 1200분. 사장님들 상상이 가세요? 유럽에 1200명을 데리고 가는 거는 이거는 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에서 거의 있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여행사들 모든 여행사들 특히 마이스 여행사들한테 PM은 거의 갑 오브 갑입니다. 진짜 뻥아치고 이 여행사 대표님들이 전부 저희 출근할 때 저희 회사 그 정문 앞에 서 계세요. 인사합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왜 그래요? PM 물면 대박이거든요. 여행사들은. 유럽에 1200명을 데리고 가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사장님들,
그 비용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듭니다. 비행기표만. 유럽 비행기표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그것도 저희는 성수기 때 가요. 어마어마합니다. 비용이 정말로. 1200명 가는데. 그러니까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다른 여행사 대표들이 저희 있는 유성현 사원님한테 90도로 인사해요. 다른 회사 대표들이 와가지고. 그 정도로 갑이에요, PM은. PM을 한번 물면 그 회사는 그냥 이제 산 거예요. 1년 매출 다 나옵니다, PM에서. PM을 못 물면 이제 개고생하는 거고. 그래서 정말 다른 여행사들끼리 정말 박 터지게 싸웁니다. 자기네들끼리. 저희는 그냥 팔짱 끼고 즐기고 있죠. 저희 회사 직원들은. 너네끼리 열심히 싸워서 이기는 놈 데리고 간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 정도로 대단한 여행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는 IMM 되시면 반드시 참석하셔야 돼요. 6월 달에 반드시 오셔서 독일에 오시고, 독일에 오시게 되면 사장님들이 사업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시던 분들도 진지하게 사업에 임해요. 왜? 비전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2018년, 2019년도에 리더 사장님들이 어떻게 사업했냐면, 야, 일단 IMM부터 찍고 유럽 여행부터 가. 그러고 나서 생각해. 왜? 그분들도 아세요. 유럽 여행 가면 우리 표현으로 뭐라고 그래요? 뚜껑 열리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일단 IMM은 노력하면 누구나 달성할 수 있거든. 이 세상에 IMM 달성 못할 사람은 없거든. 노력해서 IMM 찍고 유럽 여행 가. 갔다 와서 생각해. 근데 이 전략이 어떻게 보면 되게 날로 먹는 전략인데 통해요. 그 말이 돼요. 아니 IMM 좀만 해서 가고 좀 이제 조금만 열심히 해서 가고 IMM은 사람마다 노력의 편차가 있겠지만 달성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건 그 말이 또 맞거든요. IMM 일단 찍고 일단 가. 갔다 오면 생각이 바뀔 거야. PM에 대한. 그 말이 정말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 사업 쉽게 하시는 건데 정말 잘 통했어요. 왜냐면 듣는 입장에서도 그 말이 맞거든요. 그럴까? 그래 일단 뭐 유럽 여행 한번 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업에 뛰어드신 분들이 그 IMM 분들이 지금 이 2024년 이 시점에서 대부분 리더분들이십니다. 저 여행을 갔다 오고 뚜껑 열었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IMM이신 분들은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저 PM의 저 6월달 독일 행사에. 장관입니다, 사장님들. 1200명, 그냥 말 그대로 한국인들이 독일 점령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 보면 돼요. 장관이에요, 정말로. 1200명이 다 태극기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을 싫어하는 외국인들이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애들 덤비지를 못해요. 1200명이 태극기 들고 가면은 거의 그 도시는 한국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숫자가 깡패입니다. 우리가 숫자가 제일 많고 우리가 돈 다 벌어다 주면 우리 발언권이 우리 목소리가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꼭 오셔서 그 장관을 보시고 이번 30주년 행사 때는 뭐예요? 그거 한다 그러죠. 깃발 행진. 대한민국 사장님들이 전부 이제 리더 사장님들이 깃발을 들고 그 스테디움을 한 바퀴 돕니다. 정말 장관일 거예요. 한국 분들 숫자도 당연히 제일 많을 거고요. 꼭 그 행사에 사장님들께서 참여를 해 주십시오. VP, IMM 다음 직급 달성하시면 뭘 하실 수 있어요? 월드 투어랑 윈터 리더십. 자, 근데 이게 사장님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쉬워요. 제가 쉽다는 게 물론 사업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쉬워요. IMM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윈터 리더십 가고 월드 투어 찍고 이게 너무 쉬워요, 사장님들. 그래서 이게 소르고 회장님한테도 저희가 직접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쉽게 해놨냐? 다른 회사에 비해서 저희끼리 이제 하면서 이렇게 쉽게 하시는 이유가 있냐 했을 때 소르고 회장님, 그게 PM의 비전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설명하죠. 그게 PM의 비전이다. 그렇게 쉬운 게.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IMM 그 다음 VP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PT, 요거까지는 제가 쉽다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VP에서 PT까지는. 그래서 아무튼 간에 PT에서는 또 뭐가 있어요? APEC 리더 미팅, 그리고 WMC 끝나고 PT 인정식.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회사 1년 이벤트 플랜이거든요. 근데 팁을 드리자면
사업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십시오. 이 여행들을 가는데 각각 필요한 자격 조건들이 있잖아요. 야, 나 그냥 그 자격 조건들만 맞추고 여행만 가자. 1년 여행 빠지지 않고 가자. 다 참여하자. 요 생각만 하시고 도전을 하셔도 사장님들 사업 셋업이, 신규 사업자분들 사업 셋업이 다 돼 있습니다. 여행만 가자 생각하면 다 돼 있어요. 이게 허언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사 1년 플랜, 이벤트 플랜을 보시고 요거 그냥 자격 조건 맞추면서 다 참여해야지 생각만 하셔도 저희 회사 사업 진행이 된다는 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회사 역대 이제 다 참여했던 그런 여행들이에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녔죠. 그죠? 이게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훨씬 더 많은데 슬라이드상.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 회사 이벤트 플랜을 설명해 드리면서 요렇게만 가셔도 우리 회사 이벤트 플랜은 다 참여하실 수 있으면서 사업 세팅이 다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으로 이벤트는 끝내고, 그리고 요거는, 요 강의는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요것도 이제 저희 이번 연도 저희 그 영업부 정책입니다.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반드시 컴플라이언스 강의를 조금씩 추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 꼭 잘 들어보세요. 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준법, 불법을 가르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초창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그리고 사장님들께서 정말 메이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안 계셨으면, 사업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 중에 PM을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이시라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른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다른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을 경험해 보셨던 분들 중에 메이저 회사, 진짜 톱3 안에 드는 메이저 회사에 안 계셨던 분들은 이 컴플라이언스란 용어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컴플라이언스를 논의하는 건 보통 사치거든요. 왜? 다른 회사들은 매출 띄우는 게 먼저예요. 회사는 일단 매출부터 나와야지. 뭔 놈의 컴플라이언스예요. 뭔 놈의 윤리강령이에요. 윤리강령은 뭐예요? 엄밀히 말하면 사업자분들을 어떻게 보면 구속하고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회사들에서 지금 매출부터 띄워야지. 사업자분들 독려하면서. 자, 근데 우리 회사는 얘기가 다릅니다. 저희 회사 지금 매출 5천억 넘었잖아요. 그죠? 매출 5천억이 넘으면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각 정부 관료들이 각 처에서 공무원들이 사방에서 태클을 걸어오기 시작해요. 왜? 특히 우린 더 그래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니까.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와 상생이 이게 아니라 얘네가 뭘 잘못하고 있나, 얘네가 뭔 불법을 저지르고 있나, 이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얼마 전에 아메이 재팬 같은 경우는 역사가 무구한 말이 필요 없는 회사죠. 매출도 저희보다 높아요. 그 아메이 재팬이 6개월 영업정지를 맞았습니다. 왜? 이 컴플라이언스를 위반해서. 아메이 재팬 같이 탄탄하고 큰 회사도 6개월 영업정지를 맞았어요. 자, 사장님들 예상하시겠지만 6개월 영업정지 먹으면 망합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사장님들 6개월 동안 수당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PM 사업 계속 하시겠어요? 6개월 동안? 한 달도 지금 타격이 큰데 6개월 영업정지 나왔어요. 아메이 재팬이.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큰 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큰 회사들이 무너질 때는 매출이 안 나와서 무너지지 않아요. 이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자분들이 이거 하지 마세요. 회사가 제재 들어갑니다. 이 얘기인데 이거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야, 우리가 사업하는데 왜 회사가 날 제재를 먹이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가 제재를 먹일 수밖에 없어요. 왜? 사장님 제재 안 하면 저희 회사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제재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공동으로 상생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들도 이해를 하시고 좀 반드시 따라 주십시오. 여기 일예로 이렇게 저희가 행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분들이 여기 나서서 과대과정 광고를 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 PM 제품을 먹으면 뭐 암이 낫고요. 뭐 다이어트에서 20kg가 그냥 빠지고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미 PM은 이미 공격 대상이거든요. 주시 대상에 있거든요. 그런 PM 이벤트들에 이제 공무원들이 알바들을 고용해요. 그걸 보냅니다. 녹음기 하나 쥐어주고. 네가 할 일은 그냥 녹음기 딱 들어가서 뒷자리에 앉아고 녹음기 틀어놓고 싹 다 녹음하고 다시 와. 그럼 알바비 줄게. 이걸 많이 해요. 자, 그렇게 해서 갖고 가요. 녹음된 내용을. 거기에 컴플라이언스 위반하는 내용들이 사장님들 있겠죠. 그리고 심각하게 위반하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식약처나 이런 데서 그 녹음 파일을 들고 저희 회사로 찾아와요. 당당하게. 나와 보십시오 좀 하면서 딱 틀어요. 이거 뭐 어느 회사 당신네 어느 사업자가 어느 날 몇 월 며칠에 요런 내용으로 몇 명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던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딱 이래요. 자, 그럼 회사는 뭐라 그래요? 자, 사업자가 한 겁니다. 회사가 시킨 거 아니에요. 이러죠? 그러면 반대로 공무원들은 뭐라 그래요? 아, 근데 당신들이 그런 환경을 조성했잖아. 당신들도 책임이 있는 거지. 회사 문 닫아야겠네. 영업정지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이거를 잘 아시고 저희가 상생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PM만의 룰이 있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예요? 방판법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PM 사업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죠? 대한민국 법이 우선이에요. PM법이 우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을 먼저 따르고 그 다음에 소르고 회장님이 책정하신 회사 내 룰을 따르는 거예요. 소르고 회장님이 법이 먼저입니다. 대한민국 법. 소르고 회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요. 그 말씀 한번 해보세요. 공무원들이나 뭐 변호사들한테. 시야도 안 먹히겠죠. 그죠? 대한민국 법이 우선입니다. 대한민국의 방판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이 부분에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도 이런 이제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하실 때 꼭 유념해 주십시오. 특히 과대과장, 그리고 허위 광고 정말 위험합니다. 아메이 재팬이 그걸로 문 닫았어요. 사업자들 과대과장 허위 광고가 누적이 됐어요. 아메이 재팬. 그래서 일본 공무원들 측에서 닫은 건데 아무튼 사장님들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 의사나 약사가 아니에요. 사장님들께서. 처방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협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라는 거는 거기에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만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처방을 내리면 바로 큰 문제로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회사 제품을 먹고 그냥 20kg가 빠졌어요. 이건 과대과장입니다. 우리 회사 제품을 먹고 유방암이 나왔어요. 이것도 과대과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열심히 좀 하고 있는데 확실히 우리 피트라인 제품 먹으니까 확실히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좀 느끼더라고요. 이건 과대과장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돌려서 순화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막 암이 나왔네, 뭐가 나왔네, 몇 킬로가 빠졌네, 이건 다 위험해요. 충분히 과대과장으로 엮을 수 있는 발언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사장님들께서 특별히 더 유념을 해주시고 이거는 인터넷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에서도 제일 위험한 건 뭐예요? 호전 반응, 명연 반응. 굉장히 위험한 단어예요. 플러시 반응, 파킨슨 투병 중인 남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먹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은 진짜 위험해요. 내용들이. 고혈압 치료, 협심증 증상 완화, 발기부전 등 남성 성기능 문제 개선, 탈모 치료. 우리 회사 제품 뒷면에 그런 거 안 써 있습니다, 사장님들. 그쵸? 위험한 발언들이에요. 여기 뒤에 영양성분표 여기 다 써 있는데 여기 안 써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또 설명을 해주셔야 되냐면 또 하나 예를 드릴게요. 자, 우리 회사 제품에 비타민 B2랑 B5가 들어가 있어요. B2 어떻게 설명해 주시냐면 간접적으로 자 액티바이즈에는 뭐 B2랑 B5가 들어가 있는데 이 B2랑 B5 영양소가 이러이런 데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아요. 비타민 B2가 도움이 있다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죠? 우리 회사 제품에도 들어있더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려면, 더 정확하게 완벽하게 말씀해 주시려면 어느 식약처 어떤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 B2랑 B5는 이러이런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 우리 회사 제품에도 들어가 있다더라. 바보가 아닌 이상 알아들을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그죠? 물론 너무나 우회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점부터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게. 이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우리 회사는 이제 다른 건 문제가 없어요. 이 컴플라이언스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메이 재팬처럼. 그래서 우리 회사는 윤리 강령을 더욱더 강화할 겁니다. 영업부에서. 왜? 회사가 살기 위해서. 회사가 살아야 사업자분들도 살아요. 회사가 영업정지 먹으면 사업자분들도 큰일 나는 겁니다. 영업정지 떨어져요. 이 컴플라이언스권에 있어서는. 사장님들께서도 반드시 명심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PM 심화 보상 플랜을 설명해 드리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미 보상 플랜 관련해서 사장님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 내용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이 부분만 제가 시간을 살짝 오버하더라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 회사 보상 플랜. 이미 보상 플랜 강의 사장님들 많이 들으셨죠? 제가 근데 보상 플랜 강의에서는 할 수 없었던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일반적인 보상 플랜 강의에서. 자,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보상 플랜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컨셉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보상 플랜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컨셉은 여기 써 있는 게 답니다. 4가지 컨셉이 있어요. 넓이, 깊이, 그리고 다른 다이멘션으로 얘기하자면 앞, 뒤, 프론트 앤 백, 그리고 넓이, 깊이. 이게 대체 뭔 소리냐라고 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실 텐데 이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전 세계 어느 회사 보상 플랜을 딱 갖다 놔도 한 방에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얘가 이거를 중점적으로 만들어줬구나.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넓이란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사장님들 이제 산하 레그가 얼마나 몇 개가 있냐. 이걸 뜻하는 게 바로 넓이입니다. 산하 레그 숫자가 몇 개냐. 이게 넓이에요. 근데 이 넓이는 보통 어디에서 극대화되냐면 방문 판매 회사, 방판 회사에서 이 넓이가 극대화됩니다. 우리는 한국말로 뭐예요? 단계가 많아요. 하지만 방판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단계가 없습니다. 직대 있고 끝이에요. 그런 방판 회사에서 바로 이런 넓이의 개념이 극대화됩니다. 걔네는 뭐예요? 내 직대에 미친 듯이 가입만 시키면 돼요. 그게 다예요, 방판은. 그죠? 그래서 이 넓이는 굉장히 방판적인 개념인 거고, 깊이는 반대예요. 산하 레그 여러 개가 아니라 그 레그 하나가 얼마나 깊게 아래까지 내려가냐. 그게 바로 깊이입니다. 이 깊이의 대표적인 보상 플랜이 있어요. 뭐예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한때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를 지배했던 보상 플랜이고 이 보상 플랜만이 해답이다라고 말은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단순해서 그러한 보상 플랜 개념이 있어요. 뭐예요? 두 줄 바이너리. 두 줄 바이너리 같은 경우는 넓이가 없어요. 깊이만 극대화된 거예요. 왜? 넓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래로 그냥 내리꽂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게 바로 깊이가 극대화된 보상 플랜인데 우리 회사 보상 플랜 같은 경우는 결국 어떤 보상 플랜이에요? 넓이, 깊이 다 중요해요. 넓이 중요해요. 왜? 우리 회사 보상 플랜을 보시면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숫자 5가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죠? 5레그 굳건히 가세요. 5레그 굳건히 가세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 보상 플랜 내내 언급이 돼요. 우리 보상 플랜을 사장님들이 이해를 하시되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 회사 보상 플랜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소르그 회장님이 아닙니다. 그 누가 만들었는지도 제가 아는데 딱히 공개는 안 해드리고 공개할 내용은 아니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이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의 전설 같은 분이에요. 우리 회사 보상 플랜 만든 분이. 소르그 회장님이 말 그대로 삼고초려를 하셨더라고요. PM이랑 회사 만들 건데 보상 플랜 하나만 만들어줘. 이런 컨셉으로 운영할 거야. 하나만 이거에 맞게 만들어줘. 딱 하나만. 그래서 그분이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만들으셨던 보상 플랜이라고 그래요. PM이. 믿거나 말거나. 전 그렇게 들었어요. 아무튼 그분이 이 보상 플랜을 만드셨는데 이분이 보상 플랜을 만드실 때 확실히 컨셉을 잡고 만드셨어요. 그거를 우리 회사 보상 플랜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보상 플랜을 만드신 분이 넓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왜? 5레그 굳건히 가세요. 그와 동시에 깊이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왜? 우리 회사 리더십 보너스, 특별 승급률, 6세대 보너스 다 깊이와 관련된 보너스예요. 그죠? 넓이와 깊이 둘 다 가져가라. 이게 우리 회사 보상 플랜이고요. 그리고 앞, 뒤. 제가 설명드렸죠? 앞, 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전문용어로 저희들끼리는 앞방, 뒷방 이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 뒷방이 뭔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뒷방 형식의 보상 플래닝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수당 배분이 최상위 사업자들한테 모두 모조리 몰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뒷방 형식의 보상 플랜이에요.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형식이고 이런 식으로 회사 충분히 잘 운영돼요. 왜? 회사는 최고 레벨의 사업자들을 회사의 마케팅 툴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모든 수당을 몰빵해요. 돈도 제일 많이 받고 여행에 가서도 일부러 차별점을 둡니다. 이분들은 1등석 주고 나머지는 이코노미, 이분들은 최고급 스위트룸, 나머지는 일반실. 이런 식으로 회사가 일부러 계속 차별을 둬요. 최고 사업자들이랑 일반 사업자들이랑. 그러면서 이분들을 동기부여의 툴로 삼는 거예요. 다른 사장님들한테. 저거 누리시고 싶으시면 최고 직급자 되세요. 그런 식으로 회사를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운영이 돼요, 회사가. 많은 보상 플랜, 많은 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채택하고 있고. 근데 뒷방 형식의 보상 플랜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딱 한 가지. 그게 어떤 문제냐면 바로 그런 뒷방 형식의 보상 플랜을 채택하고 있는 회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사가 내부에서 말라비틀어져요. 소위 말해서 왜 말라비틀어지냐? 초기 사업자들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점한 놈들이 장땡이고 후발주자들이 너무 힘들어져. 후발주자들이 다 갈려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시간이 되면 될수록 회사랑 리더들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회사는 얘기해요. 당신들한테 주는 혜택을 좀 줄여야겠어요. 초기 사업자에 다 갈려나가서 안 되겠어요. 이래요. 그럼 리더 사업자들이 가만히 있나요? 내 사업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규정에 맞춰서 했는데 회사가 무슨 권리로 뺐냐. 이러면서 싸움이 일어나요. 보통.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말씀드리지만 저희 회사는 어떤 형식의 보상 플랜이냐 그러면 극단적인 앞방 형식의 보상 플랜입니다. 극단적으로. 뒷방에 완전히 반대예요. 아까 제가 초기에 서두에 설명드렸죠. 저희 회사는 보상 플랜이 소로 회장님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냐면 보상, 모든 수당이나 이런 걸 초기 사업자분들한테 말 그대로 몰아드려요. 몰빵을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회사 초기 사업자분들이 받는 혜택, 이런 여행적 혜택이나 수당이 다른 회사보다 상대적으로 더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상위 리더분들, 최상위 리더분들 그 수당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좀 더 낮아요. 근데 이게 의도한 거예요. 소르고 회장님이. 왜 그렇게 했냐? 왜 극단적인 압방으로 했냐? 우리 회사 아시겠지만, 여행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리더 사업자분들이라고 뭐 별다른 거 없어요. 다 이코노미예요. 방도 다 일반실이에요. 전혀 뭐 혜택 이런 거 없습니다. 한 가지 혜택이라면 BA나 행사에 앞에 VIP 앞줄 있잖아요. 거기에 앉는 거? 그 외에는 혜택 없어요. 회사 차원에서 드리는 혜택 없어요. 직원으로서 세일즈 코디네이터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저 혜택 안 드립니다. 저 그런 오더 받은 적 없거든요. 회장님이나 대표님한테. 저희 회사는 그런 식으로 운영 안 해요. 극단적인 압방입니다. 초기 사업자분들한테만 다 드려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회사 신규 가입자 숫자, 매달 신규 가입자 숫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평균 한 달? 알고 계시는 분? 15,000에서 2만 명 사이입니다. 매달. 무시무시한 숫자예요. 이게 PM의 비전이거든요. 소르고 회장님은 이 숫자를 매출보다 더 중요하게 보세요. 이게 매출보다 먼저예요. 지금 당장 매출이 안 나와도 이 숫자가 맞춰주잖아요. 매출은 뜨게 돼 있어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다른 회사들 제가 15,000에서 2만이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업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평균 한 달 신규 가입자 숫자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2,000명 정도입니다. 2,000에서 2,500. 근데 우리 회사는 2만 명 가까이 나와요. 그게 정말 무시무시한 경쟁력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극단적인 앞방 보상 플랜인 거예요. 세피가 끊임없이 수혈돼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세피 수혈이 멈추면 그 회사는 말라 비틀어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최상위 리더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상위 리더분들이 와서 말씀하세요. 다른 회사보다 상대적으로 수당이 좀 더 적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다른 회사처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회사가 존속이 되고 회사가 계속해서 잘 나가야 리더 사업자분도 계시는 거지. 리더 사업자분만 잘 나가고 회사 나머지 부분들이 다 박살나면 결국 그분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생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설명해 드립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잘 나가려면, 롱런을 하려면 신규 사업자가 제일 중요해요. 신규 사업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세이셸 가서도 그거를 뼈저리게 느낀 게, 세이셸 가서 저희 오상준, 세이셸 가신 분들은 여기 아시겠지만 오상준 대표님 같은 경우는 투어리스트 자격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일하러 간 거는 실질적으로 저나 조호성 상무님 일하러 가셨는데 소르고 회장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저를. 너 잠깐 회의 좀 들어와라. 그래서 회의에 딱 들어갔어요. 소르고 회장님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도 소르고 회장님께서 언급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PM은 임원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있었어요. 임원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업자 리더분들 누가 왔고 이분들 뭐 더 챙겨드려야 되고 어디 뭐 앉혀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소르고 회장님이 듣고 계시다가 한마디로 일축하셨습니다. PM은 초기 사업자를 위한 회사다. 조용히 하고 회의하자. 딱 한마디로 일축하셨어요. 월드 투어에 처음 온 사장님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분들을 먼저 챙겨라. 그게 소르고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확고한 컨셉이에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리더 사업자라고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문화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도 그런 컨셉을 잘 이해하시고 여기 계신 초기 사업자분들한테는 그래서 정말 좋은 뉴스인 겁니다. 진입장벽이 없어요. 저희 회사는 언제 들어오셔도.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랑 달라요. 선점한 놈이 장땡이 아닙니다. 진입장벽이 없다시피 한 회사고 언제 들어와도 문제가 없게끔 보상 플랜 구조가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늦은 거 아니야? 후발주자 아니야? 이런 생각은 떨쳐버리십시오.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여행 가시면 돼요. 그게 끝입니다. 소르고 회장님의 철학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리고 이 철학은 PM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날까지 유지될 겁니다. 사장님들께서 그래서 리더 사업자분들이든 초기 사업자분들이든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사업을 하시면 조금 더 동기부여를 받으시면서 좋은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 이 부분들 다 넘어가고요. 시간 관계상. 네. 오늘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저 두 개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스토리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 5분 만에 설명을 마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PM이 왜 성공을 했냐? PM이 왜 성공을 했냐? 누가 물어보면 크게 저는 세 가지 이유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의 제품력, 강력하면서도 합리적인 보상 플랜, 그리고 착한 가격. 자, 1번, 2번은 비단 한국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 세계, 사람 사는 데가 다 똑같아요. 유럽의 사업자들, 다른 전 세계 사업자들도 다 똑같아요. 야, 이거 제품 좋고 보상 플랜 괜찮네? 해서 PM이 다른 나라들에서 성공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3번이 더 있습니다. 3번. 뭐예요? 착한 가격. 35%를 적용. 이 부분에 제가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회사에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제일 중요한 법이 뭐라고요? 방판법. 대한민국 방판법. 근데 이 대한민국 방판법이란 게 정말 녹록치가 않습니다, 사장님들. 속된 말로 진짜 빡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무슨 방판법이 웬만한 민사 형사법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거의 형사건보다 위에 있어요. 방판법이. 그 정도로 세요, 방판법이. 무시무시합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센 방판법 중에서도 가장 센 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35% 법입니다.
35% 법이 뭐냐면 사장님들 수당으로 나가잖아요. 사장님들 나가는 수당이 그 년도 매출에서 그 년도 이익에서 35%를 초과하면 안 돼요. 단 0.00001%라도 초과하면 회사 문은 바로 닫습니다. 영업정지. 그래서 매출이 좀 되는 회사들 재경부가 모니터 앞에만 앉아 35 그러면서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는 게 그런 이유에서예요. 35 넘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잘 나간다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이제 운영진들, 대표급들, 임원진들, 직원들끼리 전부 다 모이는 연례 행사가 한 번 정도 열립니다. 그때 다 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표님이랑 같이 갔어요. 그때 봤는데 많은 안건들을 토의해요. 어떤 안건들을 토의하냐면, 야, 이건 좀 아니다. 이거를 이제 국회의원 누구누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요걸 이런 식으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회장대 대표들끼리. 로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바꿔야 되고 이런 식의 이제 연례 행사를 였는데 그 연례 행사에서 1번 토픽입니다. 저놈의 35% 저거 어떻게 좀 안 되냐. 제발 좀 어떻게 좀 하자.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끼리 사이가 안 좋거든요, 사장님들. 근데 요 35 얘기만 나오면 대동단결이 됩니다. 저거는 다 공감해요. 야,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걸로 저 얘기만 나오면 다 대동단결해서 친해져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끼리. 저 35가 뭐냐면 방금 설명드렸듯이 한국만 저래요. 다른 나라들은 아예 저 법이 없거나 저 법이 있어도 보통 50%까지는 봐줘요. 한국만 35예요. 한국만. 그러니까 너무 빡센 거예요. 회사도 사업자분들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사업자분들한테 나가는 수당을 국가가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상 주면 안 돼, 사업자들한테. 그리고 회사도 문제예요. 회사도 35면은 진짜 버젯 운영을 진짜 타이트하게 해야 되거든요. 50이면 널널하게 좀 운영할 수 있어요, 회사도. 35면 그게 안 돼요. 15% 차이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와중에 근데 여기서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한국 지사나 사업자분들만 골머리 썩는 문제고 다른 외국계 회사들 있잖아요. 본사에서는 아주 좋아합니다. 왜? 아니 사업자들 수당을 어떻게 하면 조금 줄까 이렇게 궁리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은 그냥 법으로 제한을 해주네? 아유 너무 좋다. 야, 너무 편하다. 법이래잖아. 따라야지. 이러면서 웃으면서 들어와요. 그게 사장님들도 아셔야 되는 대한민국 회사들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대부분의 외국계 회사들 어디예요? 미국계 회사들. 그 미국계 회사들이 한국에 진출할 때 입에 귀에 걸려서 와요. 한국 전세계 업계 3위야. 근데 수당은 조금 줘. 사업자들 조금 줘도 돼. 너무 좋다 야. 속으로. 최고네. 이러면서 웃으면서 옵니다. 한국에. 그게 사장님도 알고 계셔요. 되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 업계에. 근데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오죠. 그리고 PM이 진출을 할 때도 당연히 이게 가장 먼저 화두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에 진출을 할 때. 그게 소르고 회장님 테이블 위에 올라갔어요. 대한민국 방판법 35%를. 임원들이 회장님한테 제안을 하면서 이 정도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진출할 만할 것 같습니다. 업계 규모도 크고 수당 제한하는 법도 있고 이윤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회장님한테 어필을 했을 때 그때 회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야 근데 법인 건 다 알겠는데 다른 나라들은 보통 50이잖아. 왜 한국만 35야? 그러니까 뭐 한국 법이 그렇대요. 뭐 그랬겠죠 임원들이. 그러면서 그 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근데 그래 버리면 우리 회사는 글로벌 원 서버로 운영되는 회사인데 그러면 각 나라 사업자들 간의 형평성의 균형이 깨지지 않냐. 한국 사업자들한테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 이건 좀 아니다. 법인 건 알겠지만 법이라고 그냥 헬렐레 하면서 따라가지 말고 좀 방법을 강구해보자. 하면서 미팅을 파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사장님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회사 경영자 마인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야, 돈 조금 준다 신난다가 아니라 야, 그럼 한국 사업자들한테 불리하잖아. 공평한 조건을 맞춰줘야지. 니네 헛소리 하지 말고 방법 알아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스토리를 저는 그 2019년도 윈터 리더십, 그 알팍 윈터 리더십 때 독일 직원들하고 맥주 마시다 들었어요. 임직원들하고. 제가 봤을 때 이거 뻥 아닙니다. 독일 애들 은근히 순진해서 이런 걸 뻥 못 치거든요. 걔네 술 다 취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팩트일 겁니다. 걔네 셋 다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전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술 마시다가 굉장히 놀랐어요. 야, 이거 회장 마인드가 대단하네. 리더는 리더다. 저 속으로 그때 생각했거든요. 사장님들도 이 스토리를 많이 퍼뜨려 주세요. 회장님 마인드가 경영자의 마인드가 정말 바로 서 있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얘기를 끝내자면 임원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럼 회장님 오더니까 따라야 되는데 뭐 그걸 어떻게 따라요? 뭐 한국 법을 뭐 어떻게 바꿔요? 독일 임원들이 그죠? 그래서 국리를 하다가 결국 뭘 생각을 해요? 야 그냥 한국에서는 그 수당 까여지는 비율만큼 제품 가격을 낮추자. 그 방법밖에 없겠다. 해가지고 그 안건을 회장님한테 들고 가니 회장님도 보시고 내가 생각해도 이 방법밖에 없겠다.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은 뛰어난 독일의 제품이 아주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들어와 버리게 돼요. 그러한 일화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개가 정말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대한민국에서 발휘를 하게 돼서 대한민국이 5년도 안 돼서 업계 3위에 PM 인터내셔널 코리아가 안착하게 되는 그런 기염을 토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장님들 많이 사진 찍으세요. 다른 회사와 우리 PM을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우리 회사 뭐예요? 소비자 마케팅을 베이스로 한 방판법을 고려하는 가격 구조, 독일의 우수한 제품력. 다른 회사들은 뭐예요? 제품도 소비시장에서 검증이 안 됐고 자체 생산 공장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회사 뭐예요? 제품에 투자 엄청나게 합니다. 돈. 다른 회사 뭐예요? 마케팅에 다 투자합니다. 우리 회사 마케팅에 투자 안 하기로 유명한 회사예요. 사람들 아실 거예요. 기존 사업자분. 우리 회사 제대로 된 팜플렛 하나도 그거 뭐 하나 내보내는데 좀 몇 년 걸렸던 회사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케팅에 투자를 안 해요. 회사가. 회장님의 철학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가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 회사가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고 대신 그 마케팅 비용을 사업자분들 수당으로 주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예요. 소로 회장님이 굉장히 원칙주의자예요. 그래서 마케팅 비용이 왜 필요하냐? 그건 사업자들이 하는 거지 마케팅은. 회장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회사 마케팅 부서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뭐 하질 못해요 잘. 아무튼 간에 마케팅 비용이 안 쓰고 다 어디다 투자해요? 과학팀에. 그리고 빠른 성취와 중견 사업자의 높은 수당 지급률, 앞방 보상 플랜. 다른 회사 뭐예요? 뒷방 보상 플랜에 이 부분도 중요해요. 우리 회사 30년 동안 보상 플랜 변경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추가나 이런 부분, 큰 틀에서 추가나 이런 부분이 있어도 변경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4번, 높은 재구매율, 그리고 직접 소비하는 제품. 우리 피트라인 제품은 피트라인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해서 다 드시고 계시죠. 여기서 사업자분들 중에 우리 회사 제품 안 드시고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시죠. 다른 회사들은 그 회사 사업자들이 이 회사 제품 안 먹는 경우도 전 흔하게 봤어요. 우리 회사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5번, 가족 경영 회사. 가족 경영 회사. 이 부분, 이게 제 오늘 마지막 얘기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렸죠. 가족 경영 회사가 왜 중요하냐면 다른 미국계 외국계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주주 회사들입니다. 주주 베이스의 회사고 우리 회사는 회장님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가족 경영 회사예요. 왜 중요하냐면 제가 주주 경영 회사의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장점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주주 경영 회사의 장점은 뭐냐면 초기 사업 투자를 크게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국계 회사들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수당 조금 줘, 업계 규모 커. 그럼 뭐예요? 야, 투자 많이 해.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와요? 강남 테헤란로에 그래서 2층, 3층 이제 건물 계약 다 해놓고 인테리어 최고급으로 뽑고 직원들 50명 바로 뽑은 다음에 3개월 트레이닝, 6개월 트레이닝 돌린 다음에 그렇게 슬로건 다 걸고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지에 전부 다 뉴스 싣고 빵빵하게 들어옵니다. 오픈합니다. 이러면서. 그게 보통 트렌드예요. 우리 회사 어떻게 시작했어요? 저희 그 구로 디지털 당지 공단 저기에 10평도 안 되는 사무실에 오상준 대표님 혼자 앉아 있었어요. 투자를 안 해서. 반대라고 보면 돼요. 우리 회사는 말 그대로 초기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초기 투자를 하지 않고 그래서 오상준 대표님이 이것 때문에 엄청 싸웠다고 그래요. 본사랑. 한국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이렇게 오픈하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냐. 그랬더니만 본사의 답변이 야 그게 그때는 저희 대표님 발언도 상당히 이제 씨알도 안 먹혔던 게 뭐냐면 한국 매출이 이만큼 뜰 때가 아니잖아요. 막 오픈했어요. 막 오픈한 지사장의 발언권은 잘 나가는 지사 사원급의 발언보다도 못합니다. 진짜 그래요. PM은. 아무리 얘기해도 머니 텔 에브리띵이라고 숫자로 증명해야지. 증명도 안 한 애가 아무리 떠들어도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야 그게 본사 법이야. 그냥 조용히 따러. 이러고 끝이에요. 듣지도 않아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대표님 성격 아시잖아요. 못 참고 맨날 싸웠다 그래요. 사업을 하겠다는 거나 말겠다는 거 최소한의 투자는 해야지 이러면서 박 터지게 싸웠는데 이제 와서 보시면 대표님도 야 이게 독일 방식이었나 보다라고 좀 수긍을 하시고 이해를 하세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초기 사업 투자를 왜 안 하냐면 대신 제가 또 주주회사의 단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주주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삐까뻔쩍하게 들어와도 자 이제 주주들이 이제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회사 매출을 봐요. 회사 이윤을 봐요. 근데 이 미국계 회사들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수당 적게 주고 규모는 크지만 들어오고 나서 깨달아요. 한국 내 경쟁이 정말 박 터지게 빡세다는 걸 미국 애들은 몰라요. 들어와서 깨달아요.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빡세. 이러다가 보고 매출도 안 나기 시작해요. 이윤도 안 나기 시작해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럼 패닉에 빠지죠. 패닉에 빠지면 뭐부터 해요? 사업자들 수당 더 줄여요. 그리고 직원들 정리해고 들어가요. 필요 없는 직원들 다 잘라. 월급 세이브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긴축재정 들어가도 회사가 긴축재정 들어간다고 살아나나요? 안 살아나죠. 그죠? 계속해서 매출은 떨어져요. 그럼 결국 어떤 결정을 내려요? 철수. 더 잃기 전에 빨리 빼자. 그래서 이런 주주경영 회사들은 철수 결정이 굉장히 쉽게 내려집니다. 우리 회사 PM이 지금 리더 사장님들 중에서 다른 회사 최고 리더셨다가 그 회사가 철수해가지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셨던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근데 여기서 PM의 장점 말씀드릴게요. PM 말씀드렸듯이 초기 투자 안 해요. 초기 투자를 근데 왜 그렇게까지 안 하냐. 이것도 소로그 회장님의 철학인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1000번 진출한 나라에서 절대로 사업 철수를 하지 않는다가 모토입니다. 소로그 회장님께서 예전에 무슨 법적인 문제가 돼서 회사가 문 닫아야 돼서 쫓아내지는 경우가 아니면 사업을 저희 스스로 관두지 않아요. 이윤이 아니라 적자가 나더라도 설사. 어차피 초기 투자가 적으면 적자가 좀 나도 상관이 없어요. 회사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초기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적자를 계속 나는 회사도 그 나라 지사장은 좀 욕을 많이 먹겠지만 소로그 회장님이 절대 빼지 않습니다. 왜? 소로그 회장님 경험상 어떤 나라에서 들어갔다가 철수를 하고 다시 재진출을 했을 때 그 나라 사업자들하고 신뢰관계가 다 무너지더라. 왜냐면 그 나라 사업자들이 항상 불안에 떠는 거예요. 또 뺄지 몰라 이러면서.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소로그 회장님이. 그래서 초창기 사업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PM에서 넘버1, 넘버2 다투고 있는데 뭐 철수 이런 거는 앞으로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겠지만 우리 말고 다른 소규모 지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와는 상관이 없더라도 사장님들께서 이 회사의 마인드를 좀 아실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생각은 하세요. 주주경영 회사가 더 좋을지 가족경영 회사가 더 좋을지는 사장님들께서 판단하시는 문제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회사는 또 이상한 룰이 아니라 굉장히 재밌는 룰이죠. 처음 우리 지사 오픈을 할 때 절대 대도시에서는 오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중심부에서는 오픈을 안 해요. 변방에서 오픈을 합니다. 구로가 결정된 것도 그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강남 얘기했어요. 회사 처음 오픈할 때 당연히 강남이지 뭐 냈었고 막 강남을 들고 갔다가 회장님한테 바로 까이고 그 서울에서 조금 좀 그런 데 좀 찾아봐. 그래서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구로공단 여기 딱이네. 그래서 소로그 회장님이 딱 구로를 찍어서 거기 오픈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정책이 뭐냐면 그런 데서 오픈을 해서 회사 매출이 일정 기간 이제 뜨면 그때 이제 중심부로 진출을 해요. 중심부로 진출할 때도 회장님이 강남은 반대했어요. 강남은 다 들어가잖아, 개나 소나. PM은 개나 소나가 아니야. 딴 데 찾아. 그래서 중심부인데 딴 데 어디 있을까 하다가 여의도 괜찮겠다.
그래서 아마 메이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아마가 아니에요, 메이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여의도에 진출해 있는 데는 우리 회사밖에 없습니다. 회장님 뜻이에요. 강남 안 들어가겠다, 여의도로 가라, 이거예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회장님의 일에 확실한 마인드와 결단을 베이스로 운영되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이것도 다 찍으세요. 4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회사 4P 뭐예요? 프로덕트, 제품, 플랜, 보상 플랜, 피플, 여기 계신 사업자분들, 그리고 프라이스, 가격. 요 4가지가 이제 함께 어우러져서 시너지 효과를 냈을 때 PM 사업이라는 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성이고, 또 여기 계신 사장님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뭐예요? 우리 PM 사업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반짝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롱런하는 사업이면서 우리 후대에, 우리 자손들에게까지도 물려줄 수 있는 사업이 바로 PM과 소로그 회장님의 가장 중요한 철칙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